와, 여기는 진짜로 대박이구나. 그냥 아예 그냥 저소득층이고 나는 거지처럼 살면 나에서 다 대주는 거기 때문에 애 낳을 때도 내가 최고로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그래미 시상식을 했는데 BTS가 이제 수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 진짜 미국의 이 보수적인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백인들을 좀 선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이것들을 진짜 얼마나 더 잘해야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아마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잠깐 올려드렸다시피 그 위켄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요. 그 가수들이 뭐 매일마다 라디오마다 노래가 나오고, 근데 그 가수는 뭐 그래미의 후보조차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미가 욕을 먹었거든요. 니들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후보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그 슈퍼볼 게임 때 보통 해프타임 쇼 해가지고 가수들 나와서 노래 하잖아요. 그때 그 위켄이랑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욕은 먹기 싫었나 봅니다. 아니면 뭔가 그래미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NFL 선수들 중에, 그런 미식축구 선수들 중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구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힙합 음악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참 그래미가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오스카가 말이 많았는데 그나마 기생충에 많은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미나리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오늘은 여러분께 오늘도 천천히 빠르게 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오늘 만약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면 여러분 1부, 2부로 나눠서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독특한 주제긴 한데 뭐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출산 미국에서의 출산, 산부인과 요쪽 이야기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어떤 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빨리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니가 감히 그 우리 여성분들의, 그 어머니분들의 특권이라고도 해야죠. 하늘에서 준 축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뱃속에도 10개월을 두고 나중에 또 출산을 하고, 또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해요. 특권이긴 한데 제가 그 고통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1%라도 알겠습니까? 저야 잘 모르죠. 근데 감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의 그 출산의 과정은 어떻게 벌어지나, 그 산부인과 이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와이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우리 누님들 아기 날 때 뭐 산부인과 같은데 그 찾아가가지고 아기들도 보면서 여긴 좀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대충은.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제가 겪었나, 아이 둘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들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주제기도 하고, 이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독특한 주제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제 영상이 좀 떡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한 영상이 홀푸드에서 미국에 여행이라도 오시면, 그리고 코스트코보다 맛있는 삼겹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홀푸드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달아 놓으시는 게, 홀푸드 고기 맛이 없다, 뭐 코스트코 고기가 더 낫지 않냐, 그리고 그냥 주변에 뭐 정육점 가갖고 고기를 사는 게 낫다, 그냥 한인마트 가갖고 고기를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집에서 굳이 왜 이렇게 고기를 써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뭐다로 이렇게 고기를 써냐, 그냥 거기서 썰어달라고 하면 썰어준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중국도 그러겠지만 한국의 몇십 배입니다. 아리조나만 해도 한국보다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한인분들도 살고 계실 거고, 도시에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코스트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푸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육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미국에 오셨는데 대도시에 살지 않고서는 정육점 이런 것도 없고요, 한인타운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야 이제 피닉스에 사니까, 피닉스에서도 이제 큰 도시에 사니까 이제 한인타운도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삼겹살도 살 수 있고, 뭐 LA 사시는 분들이나 뭐 뉴욕 사시는 분들, 뭐 아틀란타 등등 이쪽 텍사스 한인타운 있는데, 근데 대다수는 한인타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홀푸드 같은 데 가면 썰어달라고 하면 썰어주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잘 안 썰어주려고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아침에 보통 베이컨을 썰어요. 아침에 자기들이 손님용으로 파는 베이컨을 썼는데, 그걸 아침에 기계를 썼는데 그 중간에 그 기계로 썰어두려고 하면 자기들 기계 미리 청소해놨다, 다 깨끗하게 닦아놨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라고 핑계를 대거나 되도록이면 막 좀 안 썰어주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기도 귀찮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집에 갖고 제가 써는 거예요. 그런 다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정육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인마트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스트코가 곳곳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를 운전하고 가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도 그나마 미국 전역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코스트코에서 사 드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거고, 홀푸드도 미국 전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마트 찾아가시기 힘드신 분들, 정육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찾기 힘드신 분들 가셔서 사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중국 마켓 같은 데 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따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출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많은 것들이 한국과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선은 제가 여기 왔고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허니문 베이비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불렀어요. 이제 배가 불렀는데, 이제 그나마 그때는 좀 이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은 가난하려면 아예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려면 아예 부자여야 하고요. 그러면 의료제도고 뭐고 먹고 사는데 좋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았어요. 와이프는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뭐 스시가게에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밑바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시급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제 와이프도 서포트하고 해야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저도 그러니까 완전히 저소득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이제 생각해보면요, 뭐 카드 같은 걸 하나를 줘요. 그 카드가 뭐냐면,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그러니까 어딜 가가지고 진료 받을 때 그 다 공짜인 거예요. 그거 내면 된다고 들어가요. 크레딧 카드처럼 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와, 미국이 살기가 좋네. 제가 중산층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살기 좋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살았었어요. 와, 아파도 가면 다 공짜겠네, 이 카드만 가져가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야, 우리도 푸드 스탬프 카드를 신청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가난하신 분들은 그 푸드 스탬프 카드를 줘가지고 그 안에 돈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장을 볼 때 그걸로 카드로 긁어가지고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해결해주지, 아픈 것도 이제 해결해주지. 그러니까 와, 여기는 그냥 아예 가난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의 수입이 있다 보니까 푸드 스탬프 카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료 그것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치과는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치과는 내가 돈을 내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아리조나로 이민을 온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사실은 그 저희 와이프 고모가 아리조나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도 없는 지역보다도 그래도 아는 가족이나 친지가 한 분이라도 있는 곳에 오면 조금 힘들 때 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우리가 여기 이민을 왔을 때도 우리 아파트를 얻으면서 아파트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한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런 거주지를 찾는 데만 2, 3주 걸렸는데 2, 3주 동안 그 고모 집에서 저희가 생활하기도 했었어요. 참 고맙죠. 그렇게 지인이 하나라도 있는 게, 친구라도 누구라도 하나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애틀로 갈 뻔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애틀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포틀랜드로 갈 뻔했습니다. 포틀랜드로 갔다면 제 인생이 또 달라졌겠죠, 여러분? 그때 제 와이프가 대학원을 포틀랜드하고 여기 아리조나하고 두 곳이 합격을 했는데, 하나 좀 더 있긴 한데 시애틀도 하나 있었네요. 그런데 시애틀은 아예 그냥 그쪽은 그냥 아닌 걸로 하고 포틀랜드하고 애리조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리조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그 고모가 여기 사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글루미하고, 비 많이 오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여기가 햇빛이 쨍쨍 비친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아이를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요렇게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병원을 좀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정말로 그 당시로 따지면 최고급 병원에 갔어요. 저희가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있고 강북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리조나도 부자 동네가 있고 병원들도 좋은 병원이 있고 그냥 뭐 중간 정도 병원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병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겠죠. 근데 가장 좋은 병원을 갔어요. 스카스데일이라는 곳에 스카스데일의 무슨 버스 센터인데 가보니까 정말 좀 삐까뻔쩍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돈을 나라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와, 여기는 진짜로 대박이구나. 아예 그냥 저소득층이고 나는 거지처럼 살면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기 때문에 애 낳을 때도 내가 최고로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중산층으로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갈 엄두가 못 났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첫째를 이제 애를 낳으러 이제 그 병원을 애 낳기 전부터 검진도 받으러 이제 미리미리 거기로 이제 많이 갔었죠. 그런데 그 병원이 정말 좀 비쌌던 병원이고 럭셔리 병원이었는데 어차피 나라에서 돈 대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최고의 병원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이제 진료도 받고 거의 이제 와이프가 산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가 중간에 한번 이제 진통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기가 2012년 6월 18일생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한국 나이로 따지면 10살인데 9살인가? 10살인데 이제 첫째 산통이 와가지고 그 산부인과를 가보니까 그냥 아직은 출산일이 아니고 출산일도 아니긴 하지만 미리 산통이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라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처음 경험이라 뜨끔했지만 다시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6월 18일 날 태어났으니까 6월 17일 날 이제 그쯤에 이제 조마조마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을 경험을 하신 어머님들이나 이제는 아버님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이제 양수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조그만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기억이 나요. 그때가 2월 10 그러면 18일이니까 17일이었나? 16일이었나?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항상 일요일 날은 우리가 그때는 성당을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성당도 못 가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와이프가 여보 이상하다 하는데 정말로 그때 저도 양수 터지는 걸 처음 봤는데 우르르 터지면서 바닥에 흥건히 젖더라고요. 와, 이제 때가 왔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제 차에 와이프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병원으로 갔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저는 뭐 특별한 걸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가 정말 강한 사람이긴 해요.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유튜브를 하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제 와이프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 와이프가 워낙에 세고 강한 사람이라 어쩔 때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사람이 셀까 이렇게 좀 마인드적으로도 스트롱하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일까 싶은데 그냥 거기서는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와이프가 거기서 그냥 계속 대기를 했어요. 그냥 대기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가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속 대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억에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러잖아요. 진통이 왔다가 다시 또 잠잠하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믿거나 말거나로 들으세요. 안 믿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거의 따지면 와이프가 그때 낮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했으니까 와이프가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28시간인가? 거의 30시간 가까이 돼서 아이를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 있겠어요. 무슨 진통을 30시간 가까이 하고 애를 낳냐. 그 안에 그러면 제왕절개로 당연히 낳겠지 했는데
제 와이프가 어차피 제왕절개를 했어도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줬을 겁니다. 아마 제왕절개로 했으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제 와이프가 끝까지 우겼거든요. 자기는 제왕절개 안 한다. 자기는 무조건 자연분만 한다.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거의 30시간 가까이를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밤이 됐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오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밤 한 바퀴 돌고 오후에 난 거니까 거의 30시간 가까이 돼서 났어요. 제 와이프가. 정말 제 와이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왔다가 참았다가 왔다가 참았다가 왔다가 참았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길게 진통이 왔다가 조금 쉬는 기간이 길었다가 길어졌다가 좀 길었다가 이제 또 진통이 왔다가 안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극한의 고통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가 마지막에 이제 30시간 가까이 됐을 때는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끝까지 온 것 같으니까 저 와이프가 그때 그런 소리 했어. 너무 지친다고. 지금 낳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힘을 주는 그 타이밍이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심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나 봐요. 그냥 아무 때나 진통 온다고 힘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고 저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극한의 마지막에 최후에 왔을 때 힘주세요거든요. 그때 힘을 줬고 뻥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시간 가까이를 버티고 진짜로 낫는 것은 제 와이프가 한 2분? 1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힘 주세요 뿡 하고 빵 나왔어요. 그냥 제 와이프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진통이 한 30시간 이러는데 어떻게 낫는 데는 1, 2분 만에 낫냐.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말하는 게 징글징글했대요. 지글지글해가지고 상황만 되면 그냥 빨리 빵 나버리고 싶었대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너무나도 진통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치고 막 너무나도 지칠 때로는 지치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제왕절개로 그냥 애를 낳아야 하냐 아니면 막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고 막 정말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겠죠. 제 와이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와이프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진짜 제 와이프는 제가 제 와이프를 유튜브에 못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 있지만 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들 보면 너 진짜 JT 재수 씨는 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좀 많이 무서워해요. 제 와이프를 많은 주변 지인들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너무나도 30시간 동안 너무 징글징글하게 지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때만 와봐라. 내가 그동안에 내가 지치고 내가 막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걸 한 번에 내 뿜으리라 해가지고 한 번에 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30시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저 와이프가 이제 너무나도 힘을 주고 빵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찢어져가지고 하혈이 심해가지고 좀 이렇게 꼬매고 이건 했었습니다. 근데 둘째 때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산후조리를 제가 했어요, 집에서. 장모님도 이제 오셨죠, 후에. 이제 얘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미시건에서. 근데 산후조리 그런 게 없고 병원에서 아기 낳고 낮에 낳는데 하룻밤 딱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으면 병원에 하루 이틀이라도 더 있었으려나? 아마 제왕절개를 했어도 병원에 오래 안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입원 안 시킵니다. 길어봤자 2, 3일이에요. 막 이상한 큰 수술이 아니고 나서야. 큰 수술도 그렇게 오래 입원 안 시키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낳고 집에 와가지고 따도 산후조리 없어요. 저희 와이프 막 찬물로 샤워 다 하고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막 산후풍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누님 산후풍 있어갖고 막 발이 시린다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체질이 그런가 봐요. 미국 사람들은 또 백인들은 더 그런가. 제 와이프는 뭐 산후풍 그런 것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미역국도 끓여서 먹이고 우리 아이 모유 먹였기 때문에 모유가 좀 처음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막 족발 같은 걸 막 삶아갖고 먹이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먹이기는 힘들어가지고 좀 모유 나올 수 있는 건 막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막 또 끓여가지고 주고 미역국도 소고기 국을 해갖고 막 끓여갖고 주고 제가 산후조리를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이게 산후조리라고도 안 했어요. 와이프 한 3, 4일부터는 걸어다니고 일주일 있다가 학교 나갔어요. 수업 받으러 와이프는. 그래가지고 여기도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면 제 와이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몸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는데 또 와이프가 그때 대학원 때 막 시험 기간이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앱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유 짜놓고 가면 우리 와이프가 모유를 이렇게 짜놓으면 냉동실에다가 얼려두면 냉동실에다 해동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아이 먹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첫째는.
이제 그렇게 뭐 산후조리도 없이 뭐 고기도 먹고 막 다 하더라고요. 참 체질이 대단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병원비가 날라왔는데 여러분 병원비가 딱 날라왔는데 어디 스카스데일 버스데이 센터 딱 나고 병원비가 2만 불이 나왔어요. 2만 불이라면 한국 돈으로 한 2,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가가지고 하루 동안 대기만 하다가 내가 딱히 뭐 그런 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대기만 하다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면 의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될 때만 딱 와요. 됐습니다. 납시다 하고 뽕 낳고 이제 조금 이제 찢어져가지고 꼬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4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400만 원에 뭐고 마이너스 하고 0이라고 딱 적혀 나온 거예요. 너희들 돈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왜냐 우리가 이제 영세민 저희가 이제 엄청난 저소득자였고 엄청 못 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돈을 다 내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와, 미국에서는 정말로 아예 돈이 없어버리면 애 낳는 게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그냥 막 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었으면 3천만 원 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3, 4천만 원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애 못 낳는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나오긴 해요. 이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보험 되지만 또 그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 이게 또 디덕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돈을 다 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첫째 아이 낳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만 하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걸렸는데 그래서 영상이 올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자르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미국의 출산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판타스틱해요. 왜냐면 두 번째는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추럴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수중분만을 했어요. 그래서 수중분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2부에서 좀 재미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뭐 얼마나 흥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아이 낳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2부에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아이 낳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